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12월 17일 아침 뉴스 핵심 정리입니다. 스라클 TV가 주요 신문사 헤드라인을 따온 것으로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제. 경기도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G- 스타트업 브리지 판교 링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지표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반겼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선박 29척을 제재하며 이란의 무기 개발 자금줄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쿠팡은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이나 입장 발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국회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IMA 1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는 30년 만에 최고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하이브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260억 풋옵션 소송에서 민 대표는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10억 인센티브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폭파 협박을 받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으나 여당의 법률 강행 시 예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개통 시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 여의도역과 잠실에서 각각 공사 현장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연말 모임 후 귀가하던 7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져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통일교 실세 정원주 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교 산하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외딴 섬인 미나미토리 섬에서 히토류 실증 채굴을 계획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탄소 국경세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금리를 크게 낮출 인물을 곧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위기 극복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자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연대하며 보수 세력 결집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당무감사위의 징계 작업으로 인한 갈등이 노선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국가보훈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대북정책, 사법개혁, 군사보호시설 구역 해제 검토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해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 지정 움직임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당원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광주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북에서 당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화재 안전 인증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첨단 기술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사회적 대화기구는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택배기사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계획을 점검했으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YTN 판결 항소 포기 지휘를 선택적 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강원도 남부권 4개 시군은 폐광 대체 산업으로 에너지, 의료, 핵심 광물, 관광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생활문화. 영국에서 슬러시를 마신 4세 여아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인해 8세 미만 어린이의 슬러시 섭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일보 3기 독자위원회는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으며 고령층 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는 히트곡 아파트의 인기를 보며 마치 혼자 성장하여 성공한 자식 같다고 비유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음력 10월 30일에 띠별 운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쥐띠의 경우 연령별로 기흉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불 작가의 전시 이불 1998년 이후가 은빛 비행선부터 유토피아의 폐허까지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관람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안무가 한스 판 마넨이 향년 93세로 별세했으며 그는 발레계의 몬드리안으로 불리며 70년간 150편 이상의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가 개봉 23일 만에 누적 관객수 569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권. 미국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둔화와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엠유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열기에 다시 불을 지폈고 이에 따라 월가 투자은행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이키 NKE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권에 머물렀고 영국 에너지 기업 BPBP는 CEO 교체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올리브가든의 모기업인 다든 레스토랑 디아라이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페이팔 PYPL은 핵심 결제 서비스 점유율 하락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버켄스탁 BIRK은 실망스러운 내년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급락했으며 리비안 오토모티브 RIVN은 내년 신차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22만 4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UBS는 AI 시장의 매출 잠재력을 2030년까지 3조 달러로 전망하며 AI 투자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금융.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환율 상승세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유로존 물가 안정세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하며 예금금리를 연 2.00%로 유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3.75%로 결정했으며 이는 2023년 8월 이후 6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5개 은행이 총 2조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이를 최대 75%까지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종합투자계좌 IMA 1호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100%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폐쇄형 구조와 실적 배당 방식을 따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날씨 12월 19일 날씨는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으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내린 후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단순한 날씨 예보를 넘어 폭염경보보다 상위 개념인 중대경보 도입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